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증시 분석 투자 전략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생각보다 안정화를 빠르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밤사이 새벽에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물론 니 오프닝 관련주로 꼽히는 뭐 여행이나 카지노, 항공 이런 관련주들이 더 많이 오르고 기술주들이 좀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랑 나스닥 지수가 좀 갈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어쨌든 3대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좀 약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종가는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궁극적으로 외국인의 힘이 코스피를 바닥을 만들어내고 있고 최근에 디램 가격이 계속 2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이 영향도 상당히 반도체 업황 센티에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시클리컬 관련주로 또 볼 수도 있겠지만 성장 가치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싸다는 논리에 접근의 수급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 기존의 주도주들이 일부 차익 실현 물량에 가격 조정과 이격 조정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종목들로 살펴봤을 땐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는 성장에 목마른 시장이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브리핑부터 해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장 지수를 살펴보는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종목 투자에서 큰 의미는 없지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결국 살펴보고 가는 건데요. 코스피는 말씀드렸지만 하락 출발을 시작했고요.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헝다 이슈 그리고 수급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시장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약세 개인의 유동성이 좀 빨려 들어간 것 그쵸 축소된 것 이런 것들이 반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결국 외국인이 사줬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사줬다는 건 바스켓 매매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바스켓 매매라는 건 시장 매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보이면서 결국 지수는 종가가 최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쉬운 거는 역시 거래대금인 것 같아요.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고 코스피가 어느덧 3000선 그쵸 2800선을 깨지냐 마냐 했던 논란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덧 다시 3000지수에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위에 저항선이 많고 거래대금이 좀 부진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따 끝에 부분에 지금의 어떤 그 국면에 그 지수의 부분에 대한 위치를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뭐 장중에 흔들리는 있었지만 어쨌든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오늘도 거래소보다 많았다는 거. 그래서 최근에 결국에는 뭐 오늘도 메타버스와 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장중 등락이 상당했었는데 개별 단으로 움직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많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결국 코스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수급은 개인이 많이 사다가 개인이 좀 종가 부분에 털렸고요. 그걸 외국인이 조금 받고 기관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LX 세미콘 이거 이제 실리콘웍스인데요. 옛날에 실리콘웍스 LG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DDI 뭐 반도체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뭐 덕산 네오룩스, 덕산 하이레메탈 이런 것들 OLED 관련주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개별 종목들 눈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뉴스 탑3 꼽아봤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메모리 가격이 반등, 서버 수요 긍정적 전망 등에 상승하고 있다. 사실 이 소식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가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해서 외국계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뭐 또다시 오늘 CLS인가요? 어젠가요? 그 리포트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거든요. 뭐 이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겨울이 이제 시장인데 다시 뭐 업황을 좀 바꾼 걸까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도 사실 전망을 딱 맞춘다 이런 생각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고요. 현물 가격이 최근 2주간 약 5% 가까이 반등 10월에 8%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반등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칩 메이커들이 재고 수준이 계속 낮았었어요. 그래서 일정 가격 수준 이하에서는 출하를 조절할 거다. 결국 그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디램에 결국 거의 그 가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칩 메이커들이 결국 조절을 한다면은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또 서버 쪽에 대한 수요 개선, 이게 결국 메타버스와 AI 인공지능 뭐 이런 쪽에 대한 코로나19 이후에 기업들의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 데이터, 그동안 투자를 못했던 회사들도 수요 증가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글로벌 서버 관련 업체들, 에이스피드, 뭐 유이윈 이런 것들의 주가 또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도 역시 매물의 여파에 상당히 호재가 될 거라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이게 뻔한 뉴스이긴 하지만 왜 말씀드리냐면 그 증권사들의 뭐 외국계 증권사들의 윈터이즈 코밍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도 사실 반도체 여파가 되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갈 때 되게 안 좋게 썼었거든요. 결국에는 뭐 꼭 반대로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뉴스들을 잘 살펴볼 때 계속 충분히 가격 조정을 내렸을 때 과연 저 니포트들이 거기서 바닥을 짚어주는 그런 코멘트가 얼마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제 경험상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결국 반도체 소부장을 노리는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긴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종목이 실적이 전혀 줄지 않았고 성장에 대한 어떤 이견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사실 버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어떤 뉴스들에 인해서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증시 투자에서는 기업 가치의 본질을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나의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뉴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최근에 가짜 뉴스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상당히 그 기업들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뉴스를 좀 가져와 봤고요. 자, 미국의 CDC 질병관리청 그 국립 의장이죠. 그래서 연구소장 CNN 인터뷰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심각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 과학자들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축적된 거 아니고 2주간은 좀 보자. 다음 주까지 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심각성이 대단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미국에서 오프닝 관련주들 그죠? 항공여행, 카지노, 크루즈 이런 것들이 큰 폭 상승 마감했다고 하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또 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절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여행이라든지 항공업종에 지금 이 재무 상황들 보면은 국내 기업들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배드 정도가 아니라 월스트예요. 그래서 내년에 뭐 영업이익이 이게 진짜 8배 폭증한다 뭐 이러면서 지금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은 유상증자나 그죠? 자금 조달을 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는 상황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계 기업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고요. 당장 그죠? 이게 오미크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위드 코로나 간지 사실 우리나라도 한 달 만에 지금 또 번복되면서 또 뭐 방역 백신이 청소년 이제 뭐 백신 문제 그쵸?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백신을 맞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또 자가격리도 10일 무조건 하고 있는 이런 계속 변수들이 발생하는 한 이게 단기간에 없어질 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쪽 섹터가 정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투자에서는 상당히 인내력이 필요하거나 인내심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업의 재무 상황이 좋아지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시장에서는 내년에 상당히 좋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보단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외국의 기업들, 미국의 기업들을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국내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좀 전에 뭐 뉴스를 봤는데 9시 확진자가 5,619명, 내일 그래서 6,000명대 진입 예상. 이걸로 인해서 내일 시장이 무너질까봐 뭐 걱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코로나는 이제 변수가 아닌 저는 상수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요. 뭐 이번에 오미크론도 감기 바이러스가 뭐 변이가 같이 합쳐져서 전파력이 더 강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위도 코로나든 아니든 그쵸 백신의 접종률이든 결국에는 이게 뭐 10년 동안 또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끌고 가야 되는 팬데믹 아닌가요? 이제는 팬데믹에서 벗어나서 우리 일상생활과 같이 하는 코로나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여기서 뭐 10,000명이 늘어나고 한다고 해서 시장의 센티는 일시적으로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게 투자를 거스를 수는 그쵸?
기업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거스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시장은 겁먹어야 될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 수급, 뭐 원달러 환율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뭐 주분나 픽앤 뷰에서는 짧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코스피가 지난번에 2800선을 깨면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와, 이거 V자로 거의 상승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차트가 W에서 살짝 올랐으면 참 좋았는데, 쓰리바닥에 그 바닥 이 노선이 더 깊었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항선이 있어요. 위에 60일 저항선이 있지만 세게 올라갈 수 있으려면 결국 외국인의 수급이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 외국인의 수급 방향을 상당히 읽을 필요 있다. 코스피는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쌍바닥 느낌이 나요. W 느낌이 나고요. 물론 여기서 하락했다 올라오면서 주도했던 거는 반도체, 그리고 못 올랐던 뭐 헬스케어 일부 관련 종목들, 이런 게 강했고, 기존의 메타버스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뭐 NFT 관련주, 이런 성장주들이 요 상승을 이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주들을 뭐 팔아서 이거를 포트폴리오 교체하느냐, 이런 얘기를 최근에 계속 시황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좀 싼 주식들로 수급이 좀 순환매가 돌았다. 근데 시장이 이쪽이 완전히 무너지려면 저는 지수가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념의 이 성장주들이 단순 테마주는 아니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오늘 저조한 출발의 코스피가, 그죠? 장중에 흔들린 코스닥이 결국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는 지금 헝다 이슈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긴축도 시장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를 저는 오늘 증시가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지수가 뭐 이렇게 아까 V자로 계속 올라갈 거라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은데, 일단은 코스피에서는, 그죠? 메이저 수급, 결국 외국인이 될 텐데요. 이들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 이게 단순히 배당을 겨냥해서 들어오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많이 비어났던 코스피를 산다. 그리고 미국의 긴축은 빨라진 시계열은 맞지만 결국 테이퍼링을 이미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그동안 계속 팔았던 것들을 이제는 담을 때가 되지 않았나. 만약에 뭐 반도체 업황을 6개월 선행해서 주가가 움직이듯이 내년도 긴축을 미국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지수 조정이 코스피가 먼저 했다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우리 시장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시장도 개인의 수급이 되게 중요했던 시장인데, 최근에 개인의 유동성이 악화된 건 맞아요. 악화된 건 맞아요. 대출 규제, 총량 규제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여전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도 팔기보다는 그쵸? 최근에 또 이틀 동안 많이 팔긴 했지만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간인데 기간의 물량은 많이 비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 연기금이 코스닥을 또 더 투자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 흘러나왔고, 뭔가가 코스닥에 대해서 지금 정권이 이제 내년 3월에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결국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대기업보단 중소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쪽이 결국 아까 제목대로 성장에 목마른 기업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의 뭐 게임주가 시프트,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뭐 NFT,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NFT를 비트코인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비트코인 급락했고, 그래서 최근에 게임주가 또 조정을 받았고, 이렇게 수급은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를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수급적으로 시장의 변화, 그리고
패러다임의 시프트 변화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섹터가 맞거든요. 이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거는 과거 게임 어떤 하나의 개발로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황은 이제는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꿈틀거리는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워낙 가격이 쌌었죠. 그렇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올해 내내 거의 죽당구였던 업종이긴 했는데 내년도 이제 또 1월에 암학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오 이제 관련된 세미나가 미국에서 진행을 할 텐데요. 그런 대한 기대 심리감도 있지만 올해 워낙 눌렸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K 백신에 대해서 뭐 미국 백신 뭐 부스터샷 계속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지만 K 백신에 대한 것도 이제 슬슬 뭐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지 뭐 아니면은 K 바이오 연합 그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뭔가 흐름이 뉴스 플로우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바이오 센티를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은 결국엔 이쪽이라고 내년에 투자는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국 이쪽도 시장 전기차 시장과 빗대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M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죠? 중국은 20%가 넘었지만 전 세계는 20%가 아닌 10%도 안 되거든요, 아직.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소재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확장이 일어났던 거고 이쪽에 대한 확장, 멀티플이 비싸다 이런 것보단 시장의 확장성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좀 힘든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증시를 떠나는 투자자도 생기고 있고 오히려 이쪽이 무너지니까 이쪽으로 붙이면서 코스피에서도 대형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오르다 보니까 결국 시클릭 것도 지준율이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붙으니까 이런 쪽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막강한 포트폴리오는 결국에는 한쪽에서 몰빵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정이 많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에 자신이 있고 어떤 기업에 자신이 있는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게 이게 시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답은 저도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쵸?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굳이 시장의 팩트가 아닌 뉴스에 흔들릴 필요가 있나 이 말씀을 오늘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마이크를 좀 늦게나도 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상승했지만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결국 시장은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지만 변동성 지수는 상당히 약해졌고요. 그쵸? 많이 올랐던 미국의 빅스 지수도 30 넘었던 게 지금 25까지 내려왔고 지금 미국 선물 관련 지수도 또 오르고 있는데 뭘 또 내일 일어나 보면 새벽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한국과 미국의 흐름이 최근에 또 커플링 되지 않고 한국 시장이 미국보다 상당히 강한 흐름 먼저 선반영됐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본다면 결국 내년을 보는 투자도 금리 인상 시기열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성장에 목마른 그런 종목들을 시장에서 찾는 거에 대한 유동성이 여전히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은 주식을 계속 투자하는 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